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3억이나 세금을 내라고? 자, 왜 1세대 1주택인데 3억씩이나 세금을 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세대 1주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1세대를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세법상 주택이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을 잡아봤습니다. 자, 세법상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생활 가능한 구조로 된 건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다만 그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공부상 양도일 현재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피스텔도 있고요. 이런 폐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네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무허가 주택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네, 무허가 주택은 주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례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홍길동 씨는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충남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커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에도 써놨지만 무허가 주택도 실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의 경우 꼭 실사를 통해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예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나는 토지를 상속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봐도 주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구글 지도 등을 살펴보면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럼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곳에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주택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확실하게 보게 된다라면 이건 주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면 꼭 실사를 나가서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착각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이런 예규가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된 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맞고 원고가 10년 상당 지자체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이율배반적이라거나 공평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원고가 10년간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업무용 재산세를 낸 겁니다. 이 주거용으로 낼 때랑 업무용으로 낼 때랑 재산세가 좀 다르거든요. 나는 10년간 재산세 이렇게 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를 한다거나 양도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리 재산세라고 하는 지방세와 국세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 하면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해서 10년간 납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로 봐서 주택으로 본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자, 요거 공실인 오피스텔은 어떻게 주택을 보느냐?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 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나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즉 실제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상으로 당장 누군가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면 주택으로 보겠다 이고요. 요새 신축한 오피스텔들은 주거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라면 한 번도 임차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라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을 반드시 한 번은 들여야 문제의 소지가 적어지게 되겠죠.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을 3억씩이나 낸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나 씨는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합니다. 자, 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를 받고 계셨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업무용,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깜짝 선물로 주려고 오피스텔을 산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부모님이 받아 쓴 거죠.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한 주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비과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불똥이 떨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사유입니다. 마루치와 아라치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서울에 6억짜리 집을 구입합니다. 10년 후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12억에 매도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추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라치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월세를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말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당연히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오피스텔 분양할 때 분양사무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피스텔 분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얘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 거고요. 업무용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얘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택으로 쓴다라면 주택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빌려주면 당연히 주택이 되겠죠. 자, 세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80%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6억에 사서 12억에 팔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3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 몰래 샀던 오피스텔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도 없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못 받고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340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 남편 몰래 자기 용돈벌이 하려고 했다가 부부싸움도 나고 세금도 3억까지 내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죠. 부부간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숨기는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또 이런 케이스도 최근에 있었어요. 분당에 10년 이상 된 거주주택 A를 매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2020년 1월 2일로 잡았고요. 이걸 팔아서 강남에 있는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아파트 B를 구입합니다. 근데 잔금 지급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2019년 12월 30일. 왜 매매 계약일 또는 계약서상 뭐 계약금 지급일을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면 주택을 세법상 주택의 취득 시기는 계약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등기가 된 잔금 지급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잔금 지급일 날 동시에 등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상담 의뢰를 할 때는 이렇게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일시적 2주택이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봤고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세금이 얼마 정도 되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게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와이프 명의로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이거 주택 아니잖아. 한 번 더 여쭤봤죠. 자, 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쓰고 있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나요? 주거용으로 임차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오피스텔도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3주택입니다. 자,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이 2020년 1월 2일이고요. 그 전에 B주택이 취득이 되죠. 그리고 기존부터 갖고 있던 오피스텔이 있죠. 그러면 내가 2020년 1월 2일 A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주택이 몇 개죠? A주택, B주택, C주택 3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주택 중과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그렇죠. 양도 차익이 많이 안 나 오피스를 먼저 파는 겁니다. 얘가 중과를 맞더라도 팔아야 돼요. A주택 매도 때 3주택 중과되면 더 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두 번째, 잔금 지급일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B주택 취득 이전에 A주택을 잔금 지급일을 땡겨서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이미 계약을 하고 매수자 매도자 간에 어떤 자금 흐름을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도 세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A주택을 파는 시점에 오피스텔은 없는 거니까 별도 세대에게 증여해서 그럼 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세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많이 권했던 게 오피스텔 가격을 낮춰서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보다 오피스텔 가격을 1,000만 원 정도 낮췄더니 운 좋게 매수자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주택 매도일 전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이분은 양도세 중과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인사동에 많이 있는 주택인데 공부상 한옥이야.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뭐죠? 음식점으로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는 어떻게 본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실질과세니까. 자, 근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그리고 언제든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건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얘들이 나가고 나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 좀 이상하죠? 실질과세면 얘는 종업원 기숙사로 쓰고 있다면 아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바로 기숙사로 쓰고 있던 종업원들이 나가자마자 주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폐가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폐가는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가 상태의 건물의 주택의 해당 여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폐가도 주택이라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또 붙습니다.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가가 되려면 지붕, 기둥, 벽 중에 하나가 훼손되어 육안으로도 주택의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제일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타짜에 나오죠. 오한마 기억하시죠? 오한마를 들고 요 집에 가세요. 장기간 방치된 요 건물에. 그래서 지붕을 부시긴 어렵죠. 올라가서 벽을 부십니다. 오한마로 벽을 하나를 부셔요. 부셔서 육안으로 봐도 이제 더 이상 주택의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겠구나를 만드시면 얘는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연을 한번 볼게요. 자, 두 채의 어린이집입니다. 하나는 별도의 용도로 지어서 누가 봐도 주거용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보이는 형태고요. 또 하나는 뭐죠? 흔히 볼 수 있죠.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1층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주택이 아닐까요? 이렇게 봅니다. 위에 건 주택이 아니고요. 밑에 건 주택으로 봐요. 왜? 이상하죠. 실질과세 원칙이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항상 떠들면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보면 둘 다 주택이 아닌 게 맞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누군가 현재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지만 뭐 어린이집으로 쓴다고 해서 아파트의 구조를 바꾸진 않죠.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폐업해서 나가면 바로 주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주택으로 본다. 사실 이렇게 된 판례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불합리하죠. 저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되었었 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렇게 개정세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어떤 경우?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빠진다. 되게 합리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5년 이상 운영한 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일 경우에 한해서.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상 주택 알쏭달쏭하죠. 자, 뭐가 주택 뭐라고요?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다라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고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다. 네. 그리고 공간은 장기간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은 주택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훼손이 되어 있다라면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숙사, 특히 아파트에 있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만 공장에 부수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있었죠. 사업자 등록증 5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주택에서 좀 빼주겠다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마스TV의 절세 매지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